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아침 음성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당히 큰 낙폭으로 마감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를 지금 타고는 있지만 9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줄고 있죠. 일단 코스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세, 특히 기관이 1시간 지났는데 1157억 매도세를 늘리고 있으면서 장 초반에 비해 상승 종목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경기민감주, 조선화학, 철강, 화학은 오늘 그래도 좀 유가 반등세로 인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선방 중인데, 일단 뭐 건설 등 조선 이 경기민감주,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 호텔 레저, 여행 관광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하락세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도 지금 별반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테슬라 급등세로 인해 전기 화학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상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다수 업종들 종목들이 상승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큰 낙폭을 지금 좀 만회하는 상승세가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분위기 자체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적응되셨을 것 같았는데, 어제 의외로 상승세 출발했던 시장 계속 내리 꽂았던 모습이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8.39%, 코스닥 지수가 11.7%가량 급락했는데요. 제가 어제 복귀할 때 보니까 이게 하루 낙폭 중 사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좋지 않았던 모습, 특히 아시아의 전체 증시에 비해서도 어제 한국이 유독 큰 하락폭을 나타냈는데, 일단 오늘 상태는 현재까지 조금 안개 형국입니다. 밤사이에 들어왔던 미국 증시, 그리고 국제 유가 등 기타 소식들, 한국 소식들도 일단 말씀드린 뒤에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서 설명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0.9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3%가량 상승세 마감했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사실 나스닥 지수 2.3%가 평상시였다면 되게 큰 건데, 너무 크게 요즘에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작아 보이네요. 일단 어제 미국에서 들려왔던 소식은 미국 연준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준이 한국은행 등 9개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어제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 뉴스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거라 보는데요. 일단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한 국가나 또는 쌍방 국가의 서로 간의 통화가 부족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이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새롭게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서 9월 19일까지 6개월간 이게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빌려간 한국 기업들이 현재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위기 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급등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윈윈 협상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존에 이런 9개국 외에도요, EU 즉 국제 유럽연합이죠,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과 협정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중국이나 홍콩 등 좀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스와프 체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풍기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금 환율이 숨을 돌린 모습이에요. 어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뉴질랜드가 지금 입국과 출국을 모두 막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일단 외국인의 입국을 지금 금지한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도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 국민들에게
당분간 해외 여행을 금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게 4단계 발표 4단계인데요.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로 나왔어요. 현재까지 3단계 여행 재고에 그쳐 있었는데 4단계가 일반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예멘 등과 같은 내전이나 전쟁 중인 국가에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구 일대는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 4단계가 격상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국가의 대상으로 여행 금지로 지금 높여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만약에 선택하는 미국인이 있을 경우 무기한으로 미국 밖에 머물 수도 있다면서 경고 수위를 높였고요.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하는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4,000명이 늘어서 이제 미국 안에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13,523명,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이탈리아가 상당히 좀 위험하죠. 이탈리아 어제 하루에 보니까 확진자 수 5,322명이 늘어서 이제 4만 1,0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 하루에만 427명, 진짜 너무 큰데 누적 환자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가 3,405명입니다. 예, 거의 치사율이 이제 1%가 넘네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스페인이 또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죠. 일단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험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 곳곳 특히 미국도 이제 지금 여행 금지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경고 상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23.8% 급등해서 전일 대비 4.85달러 오른 배럴당 25.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물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최근에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사 발표를 통해 나타났던 거였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사우디의 증산, 반대로 러시아는 감산으로 하는 경쟁 구도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에 어제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압박의 카드를 들어서 양국 간의 지금 유가 생산에 대한 갈등을 무마시킬 것이라는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국제유가 자체가 너무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 상당히 큰 폭에 올랐어요. 유럽 주요 국가도 어제 반등세 보였습니다. 프랑스 2.68%, 독일은 2%, 영국 1.4% 상승세를 보였고요. 영국 같은 경우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지난 한 2주 전쯤이었나요? 0.75%에서 0.25%로 금리 인하에 이어 어제 추가로 더 인하해서 이제 0.1%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예금을 하면 이자가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유럽도 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조금 오르는 모습이 보였죠. 일단 지금은 좀 하락폭이 완화된 모습인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약 30포인트가량 상승한 1487선, 코스닥은 12.3포인트가량 상승해 44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제가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지난 1% 기정님이 말씀하셨던 증권사 주식 용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죽은 고양이를 위에서 던지면 그만큼 튀어오른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급락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긍정적으로 상승세 전환이라고까지는 저는 조금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어제 하루 낙폭이 너무 컸고요. 또 지금 통화가 일단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가 많이 좀 줄었네요.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만에 근 한 400억 가량 좀 줄었고요.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세, 소폭 매수세지만 33억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이 647억, 기관 160억 매수, 개인만 711억 매도로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오늘 수급 토픽 종목 단 한 종목 올라왔습니다. 시젠인데요. 뭐 이 종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죠. 네, 뭐 최근에 상당히 큰 변동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확진 소식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럽, 미국 등 해외 국가에 한국의 진단키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젠이 유일하게 한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보합세인데요, 67,300원에 있고 어제 대다수 종목 하락했던 상황에 비해 시젠은 13.5%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변동성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던 건 한 가지 있었죠. 예, 미국에서 지금 프리서브미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과하면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 시젠 진단키트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프리서브미션 진행을 오늘 했으니까 이후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올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사망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젠이 하나 올라왔다는 사실, 그리고 변동성 크다는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토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우수 메뉴 넘어가셔서 어떤 종목들이 현재 상위권에 있는지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진원생명과학이 현재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을 제외하면 이 종목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3월 18일날 25.8% 급등,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하락. 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이런 이슈를 타고 상승이나 하는 어떤 종목에 반해, 이를 제외하면 지금 보시면 2위부터 20위까지 최근 5거래일간 이런 표현 쓰면 상당히 죄송하지만 시퍼런 모습입니다. 즉 최근에 급락세가 이어졌던 종목이 오늘 반등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해 최근에 급락했던 테슬라가 어제 18.3% 미국에서 급등했거든요. 이러면서 전기차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점은 일단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핸드폰 관련 종목이지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9위에 속해 있는 삼성 SDI죠. 이 종목 진짜 갖고 계신 분들 엄청 속이 타실 것 같은데 대형주 중에 상당히 큰 낙폭을 계속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어제 하루에만 무려 17.3% 급락,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종목이죠. 일단 테슬라의 반등과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으로 오늘은 전일 대비 11.7% 오른 204,000원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프로그램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나 매수량이 제일 좋은 종목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앞서서도 증권사 리포트 제가 올라온 거 보여드렸지만 최근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슈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 자체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5일, 기관 7일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할수록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하고 진입한 개인분들은 상당히 많았던 거에 비해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좀 단기간에라도 수익 좀 챙기시면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금 보면 LG 이노텍이라든지 LNF 등 이런 관련주들이 좀 있고요. 거의 특징이 없어요. 일단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에 조금 상승세가 있다는 거고요. 국제유가의 반등세로 인해서 여기엔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석유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화학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어제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급 우수 메뉴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수급 현황 메뉴 넘어가 볼게요.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와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딱 두 종목 올라와 있네요. 오늘 이렇게 적게 올라와 있는 것도 드문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쌍끌이 유일한 매수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전일 대비 4.7%가량 상승해서 72,200원 나타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진짜 거의 한 최근에, 원래 대장주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너무 외국인이 많이 파는 종목이라서 제가 연일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도 외국인이 지금 19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었고요. 기관은 반대로 18거래일 중에 거의 한 15일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진짜 속절없이 계속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18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이날은 9%, 어제는 5.6% 하락하면서 정말 끝모를 하락세를 보이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현재까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상승한다고 현재까지도 보여져요.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 동시에 사고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이 상황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 뭐 언제까지 이어진다 라고까지는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뭐 여전히 아직 코로나에 대한 확진 소식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존재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자체가 일단 오늘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게 실제로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고, 러시아도 뭐 여전히 지금 사우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일단 환율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은 분위기긴 하나, 이런 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조금 모르겠어요. 뭐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소위 얘기하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일단 지금 미국인들에게,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들에게 최소 지금 3주 안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달러,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500달러를 지급해서 현금을 쓰게 하도록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긴 하지만 경기 순환으로 돌아갈지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뭐 그리고 두 달 안에 최소 2회 이상,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상당히 부러운 내용이긴 일단 한데, 어쨌든 성인에게 최소 2,000달러, 아동에게 1,000달러를 지금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금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실행 여부와 함께 만약에 실행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경기 부양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회의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세라든지 지금 이런 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한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사가 이후에 나오게 되면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경기 부양책의 또 이러한 또 다른 모습으로 일단 세금이나 이런 걸 좀 절세하는 것도 기업이나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쌍끌이 매도 종목이 조금 더 늘었죠. 현재는 부방장님이 올려주신 종목 마크로젠 외에 남선알미늄이 올라와 있는데, 남선알미늄은 뭐 별다른 이슈는 없고, 뭐 대표적인 그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총선이 4월 15일, 현재로서는 그냥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한 달 안으로 다가왔죠. 종로에서 지금 황교안, 하도 당 이름을 많이 바꿔서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자유민주통합당인가요? 네, 지금 당대표와 함께 종로에서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 대결구도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뭐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고, 제가 가장 최근 일주일 전까지 그 지지율로 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한 20%가량 황교안 지금 당대표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테마주는 사실 움직임 자체가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라는 점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크로젠은 뭐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 변동성이 좀 크죠. 어제 같은 경우에 13.6%, 진짜 어제 상승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또 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3.9%가량 하락해서 현재 36,500원 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별달리 이
말씀드릴 만한 게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 상승세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승세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반등하고 있네요. 나스닥이 지금 이제 상승세 돌아섰어요. 0.68%. 다우지수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1.5%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0.22% 하락으로 거의 이제 약 보합세까지 근처로 와 있습니다. 선물지수 확인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요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국가의 경기 증시 동향도 항상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절기상 춘분입니다. 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 공휴일이 추분이 쉬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은 증시를 열지 않습니다. 일단 주변 국가 중에는 그렇게 따지면 중국과 홍콩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시간 지나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줄고 있네요. 방송 중에도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이 지금 203억 매도까지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도 115억. 외국인은 지금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관 매도세가 많이 줄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 5%, 삼성전자 3.49% 상승세로 지수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이 좀 안 된 상황에도 여전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불안해요. 너무 낙폭이 커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라면 어제 낙폭에 비해서면 한 코스피 코스닥 3% 지수 상승세는 있어야 뭐 정상이라고 전 보여지는데 뭐 지금 미국 선물 때문에 계속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종목 현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대다수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다시 한번 타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28%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화학주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의 원자재인 나프타를 사는 그 가격 원가 자체가 국제유가가 하락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원래 유가 하락 시에 화학 종목이 올라가는데 반해 최근에는 화학에 기반되는 회사들이 지금 거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국제유가가 상승해야 화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 반등세로 일단 화학주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또 소프트웨어주, 기술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부스터 켜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대다수 지금 상승 종목 돌아서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6일로 계약이 미뤄진 초중고 유치원생 때문에 교육 서비스 업종도 모처럼 상승 종목이 현재까지 많은 상황이네요. 뭐 대다수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 반해 조금 상승세가 무딘 업종은 항공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항공이 지금도 상승을 타지를 못해요. 전일 대비 현재 5.6% 하락세로 11,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오늘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봤을 때 한국의 입국 어쨌든 뭐 자국 지금 국경을 닫고 있는 나라가 있어서 뭐 굳이 한국만 지금 입국 제한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도 보여지지만 어쨌든 한국 상황이 지금 뭐 완전히 안전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157개국입니다. 유엔에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한 240개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한국인을 막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일단 지금 또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내려인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주는 오늘도 좋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1분기를 넘기기 어려운 업종 같아요. 항공, 호텔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인데 요즘에 뭐 위약금 관련된 소송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 대부분 다 환경 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 조건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뉴스 들렸지만 이제 위약금 없는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이 없는 티켓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국내 항공사에서 최초로 내놨다고 하는데 타겟 책임으로 보여지지만 장 초반 한때 11%의